이번 경기는 단순한 친선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해 가는 중요한 여정 속에서 대표팀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선수단은 얼마나 완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 체제의 방향성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하는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브라질전 참패 이후 대표팀은 많은 비판과 의문에 둘러싸여 있었고, 팬들 또한 이 팀이 정말 월드컵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볼리비아전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대표팀 분위기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승부처, 그리고 선수들 스스로가 자존심을 회복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상대인 볼리비아는 남미 특유의 기량과 투지를 가진 팀이지만 객관적 전력에서는 분명 한국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팀이었습니다. 피파 랭킹만 봐도 50계단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누구나 한국이 잡아야 할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대표팀은 미드필드 자원 대거 이탈, 전술적 불안정성, 그리고 그동안의 부진을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투입되며 사실상 베스트 라인업에 가까운 구성으로 경기에 나섰고, 팬들은 드디어 대표팀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기는 단순한 11월의 친선전이 아닌 월드컵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험 무대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과 볼리비아 대표팀 간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대비 친선 경기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볼리비아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76위 자리에 위치한 축구 열기가 정말 대단한 남미 국가이긴 하지만, 남미 국가 중에서는 정말 최약체 전력을 지닌 팀으로서 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도 피파 랭킹이 무려 50계단 이상 낮은 레벨의 팀인 만큼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경기이지만 충분히 손쉽게 잡아낼 수 있는 전력의 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대회 경기가 아닌 친선 경기 평가전이긴 하지만 월드컵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과정만큼이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표팀의 백승호, 이동경, 황인범 등 미드필드 자원 상당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백이 생긴 상황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김승규 골키퍼, 이명재, 김민재, 원두재,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김문환, 이강인, 김진규, 김태현 선수까지 확실히 결과가 중요한 경기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주전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고, 기본적으로는 포백 라인업이긴 하지만 원두재 선수가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을 오가는 변형 3백 라인업으로 볼리비아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대표팀에서는 유럽 무대 리그 선수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상당히 빈약한 라인업을 꺼내들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상대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볼리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확실히 객관적인 팀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대표팀의 홈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기본적인 볼, 점유율과 주도권에 있어서는 거의 압도적인 양상의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64대 36이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볼 소유권을 가져갔고,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을 잡고 가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볼 점유율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경기를 하다 보니 볼리비아 대표팀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을 상당히 길게 가져가는 경기를 했는데, 볼리비아 대표팀은 볼 소유권을 다소 뺏긴 상황에 있었음에도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통해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달려들었고, 특히 전반전 9분 메디나 선수가 황희찬 선수에게 거친 파울을 저지르면서 황희찬 선수가 다소 화를 내기도 하는 등 볼리비아 대표팀은 전력 자체는 약하지만 생각보다는 압박과 수비, 역습에서 꽤나 위협적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10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재성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다이빙 헤더를 통해 이번 경기 첫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절묘하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스카라 골키퍼의 환상적인 세이브에 막히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이후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해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동안 슈팅 찬스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공격을 슈팅으로 시퀀스를 끝내고 내려오는 것이 아닌 패스가 도중에 잘려서 역습을 내주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볼리비아 대표팀에게 수차례 역습 찬스를 내줬고 특히 전반전 15분에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크로스가 전달됐지만 김민재 선수가 간신히 끊어내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표팀은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 소유 시간이 길다 보니 이강인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잡아내기도 했는데 전반전 24분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을 받은 이강인 선수는 볼 터치 없이 다이렉트 왼발 슈팅을 가져가면서 이번 경기 두 번째 유효 슈팅을 만들었고 사실 이것이 워낙 임팩트가 좋았던 슈팅이긴 했지만 앞서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던 비스카라 골키퍼가 다시 한번 좋은 세이브로 막아내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결정적인 찬스를 또 한 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 슈팅 장면이 나온 이후에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또다시 공격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는데 결국 계속해서 위험 지역에서 패스 미스와 턴오버로 볼이 잘리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계속해서 볼리비아 대표팀에게 역습으로 찬스를 내줬고 전반전 26분에는 몬테이로 선수에게 김태현 선수가 완전히 농락을 당하면서 결정적인 유효 슈팅을 내줬지만 김승규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36분에도 우리나라 대표팀은 상대의 힘없는 중거리 슈팅을 김승규 골키퍼가 놓쳐버리면서 2차적인 찬스를 내줬고 41분에는 페르난도 나바 선수가 우리 대표팀 수비수 3명을 달고 안쪽으로 파고든 뒤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경기 전반전 볼리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볼 점유율에서는 압도적인 수치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효 슈팅 숫자에서는 밀리는 치욕적인 경기력을 보인 끝에 0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경기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원톱으로 출전해서 상대의 밀집된 수비 사이에서만 볼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는 손흥민 선수의 공간을 타격하는 능력과 장점을 완전히 죽이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도 원톱 포지션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 LA에서는 드니 부앙가 선수와 함께 스위칭을 하면서 마치 투톱 형태처럼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냥 원톱이었고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크로스를 받기 위해 공중볼 경합을 펼치는 등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모습으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10월 A매치 경기 때도 나타났던 문제였는데 당시에도 손흥민 선수는 거의 고립된 상황에서 본연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거의 볼터치를 가져갈 기회조차 잡지 못하면서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압박에 대한 대처 또한 볼리비아 대표팀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해내면서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볼리비아 대표팀의 전력 자체가 상당히 낮은 레벨의 팀인 만큼 우리나라 대표팀 수비수들이 이렇게까지 볼리비아 대표팀의 공격수들에게 고전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경기력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대표팀은 굉장히 거칠게 발을 집어넣으면서 계속해서 위험한 파울들을 범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후반전 5분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드리블을 해내는 과정에서 볼리비아 대표팀의 백태클이 들어왔고 로토 페르난데스 선수는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팀은 후반전에는 볼리비아 대표팀의 압박이 전반전만큼 타이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공간이 꽤나 발생하면서 위협적인 찬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후반전 55분 우리나라 대표팀은 위험 지역에서 황희찬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면서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볼리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친 끝에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득점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는 최근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을 터뜨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득점 또한 골키퍼가 절대로 막아낼 수 없는 미친 클래스의 슈팅이었고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는 LAFC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 멕시코전 득점에 이어 이번 경기 득점까지 대표팀에서도 득점 페이스가 정말 상당한데요. 이번 경기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의 참패를 생각하면 보다 나아진 경기 내용을 보여줘야 하는 숙제가 있었지만 사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내용은 너무나도 많은 실수들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컸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과 득점을 터뜨리는 퀄리티와 클래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빛났고 손흥민 선수가 왜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경기였습니다.